네. 상속 증여자산의 평가 원칙은요,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그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를 텐데 대부분이 뭐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부동산이라든가 또는 미술품이라든가 골동품이라든가 비상장 주식 누가 보더라도 뭔가 이 가치를 우리가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이러한 자산들이 상당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요 해당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세금 액수도 달라지겠고 또 이러한 상속 증여 설계를 원활하게 우리가 수립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러한 재산의 그 평가 기준과 함께 그 설계 상대방의 어떤 재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평가 기준을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세법에서는 상속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가액을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 시가냐면 평가 기준일의 시가지요.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라는 것은 상속 개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일이죠. 그다음에 증여의 경우는 증여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망 당시, 증여 당시 이게 얼마짜리인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시가라는 것이 존재를 할 수도 있지만 존재를 안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거래 시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언제 우리가 평가를 하더라도 당시의 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거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딱히 그 평가 기준의 시가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세법에서는 이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라는 것은요, 상당히 포괄적으로 보셔야 돼요. 딱히 그날의 시가만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날의 시가예요. 즉 불특정 다수인 간의 자유로의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래 시가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 딱히 거래 시가가 아니더라도 매매 시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거래 시가가 아니어도 뭐 수용이라든가 공매라든가 감정가라든가 경매라든가 이런 등등에 의해서 시가로 볼 만한 것들, 시가로 인정될 만한 것들 이런 걸 전부 다 시가의 범위에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거래 흔적에 의해서 드러난 금액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말씀대로 평가 기준을 딱히 그날 이 거래 시가를 우리가 찾을 수는 잘 없기 때문에 이 좀 더 넓게 확장을 해서 보는 거예요. 상속의 경우는 상속일로부터 전후 6개월입니다. 상속 전 6개월, 상속 후 6개월. 증여의 경우는 조금 짧게 봐서 증여일 전 3개월, 후 3개월. 그래서 상속의 경우는 넓게 보면 합이 12개월이 나오죠. 거의 1년이 나옵니다. 앞뒤로 따지면요. 증여의 경우는 앞뒤로 이제 6개월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기간 사이에 확인된 매매가, 감정가, 수용가, 경매, 공매 온갖 가격들이 전부 다 이 시가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딱히 그날 평가 기준의 시가가 아니고 확장해서 시가 확인이 되면 전부 다 이걸 시가로 본다. 또 나아가서는 이제 유사 거래 시가라고 해서요. 소위 그 평가 대상인 자산하고 예컨대 이제 기준 시가가 똑같다거나 또는 위치가 같거나 면적이 똑같은 대체할 수 있는 유사 자산의 매매 시가도 아울러 해당 자산의 시가로 간주하는 그런 제도까지 있습니다. 예컨대 아파트를 증여했는데 딱히 그 아파트의 매매 시세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아파트와 똑같은 동에 똑같은 향에 똑같은 평수의 아파트가 거래가 됐다고 한다면 이 해당 아파트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제 딱히 그 아파트의 시세가 아니어도 준용을 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가의 범위는 아주 확장해서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나도르 씨가 작년에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신고를 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뒤에 보시겠습니다만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각자 알아서 이거 얼마짜리인지를 평가해서 신고를 해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아파트의 가격을 공시 가격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기준 시가를 봤더니 이제 2억 원으로 나왔다. 그래서 2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했다고 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신고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통지가 날라왔습니다. 기회가 신고한 이 증여재산이 잘못됐으니까 3억 원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세금이 추가로 이제 부과가 됐단 말이죠.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하면 말씀대로 아까 부동산의 평가 기준은 공시가격이 아니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평가 기준일 현재의 시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평가 기준의 시가는 당연히 증여일 당시를 기준으로 보는 건데 딱히 증여일 당시가 아니어도 앞뒤로 3개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경우에 앞뒤로 3개월에 매매 시세, 거래 시세가 확인된다면 그 시세를 이제 평가 기준으로 본다. 그래서 딱히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 확인해 봤더니
그 해당 아파트 동일한 아파트의 동일한 평형대의 그 아파트가 이제 그 기간 동안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3억 원의 거래가 됐다고 확인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요즘은 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니까 실거래가가 다 신고가 되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시세가 다 나옵니다. 거래 시가가요. 그럼 그 금액이 3억 원으로 만약에 찍혔다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2억짜리가 아니고 3억짜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3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증여세를 부과해야 된다. 그래서 추가로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런 사례가 우리가 흔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 신고를 할 때는요. 임의대로 우리가 신고를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잘못하면 이제 가산세까지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실거래가를 확인하셔서 그 금액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되겠습니다.